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한국전력을 몇 년 전에 지인 형님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년 전이니까 요때나 이때 됐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어떻게 보냐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사지 마세요. 아니면 가지 있으면 파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 현재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라든지 또 풍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 발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원전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 생산하는 것 중에 원전이 단가가 제일 쌉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력 그 용광로를 넣는 게 아니라 전기 용광로를 넣을 정도로 전기가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도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오히려 이익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없어지게 되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단가가 올라가면 재무제표 영업이익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파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2017년 이후로 4조 9천억 영업이익 내던 것이 적자로 전환하고 적자폭이 커졌죠.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나빠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전기요금제 7년 만에 개편, 우리 집 전기료 인상될까 이런 뉴스인데요. 일단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이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다음 여기에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10년 만에 재도입된다. 그래서 연료비 등락 부담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면 원전 등 싼 연료를 쓸 필요가 줄어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원전을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원료 연동에 의해서 원가가 더 들어가면 소비자가 더 부담하게 된다. 소비자가 더 부담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법이 통과 개편이 됐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래서 어제 한국전력은 큰 양봉이 10.17% 상승하는 이런 차트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저녁에 10시쯤 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다가 카페에다가 가져왔는데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탈원전 정책으로 작년에 1조 2천억대 적자가 났다. 그런데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국전력이 어디로 갈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수백 년 쓸 원유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미국이 예전에는 석유를 수입을 하다가 이제 수출하는 국가로 변한 지가 뭐 1, 2년, 2, 3년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석유를 필요 없게 되니까 국제시장에서 석유를 사가는 어떤 그 소비자들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동의 석유는 필요하지 않다고 트럼프가 중동에서 벗어나려고 중동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중동의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500년 쓸 거 발견됐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국은 비축유 저장이 완료돼가지고 비축유 구매를 줄이거나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비축유를 줄이게 되면 국제유가는 반토막 날 거다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려왔던 것이고, 예,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를 수출하는 이 나라들이 이익이 줄어들었잖아요. 이익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생산량을 늘리면서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원래 감산을 해가면서 가격을 높여야 되는데 러시아가 오히려 생산량을 늘렸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맞불을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유가가 폭락하게 된 거고, 그 유가가 폭락하다 보니까 한국전력은 올해 3조 6천억 흑자가 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코로나 여파로 소비가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하락의 원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세일가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미국에서 수백 년 쓸 원유가 발견됐는데 그게 이제 셰일 오일이거든요. 그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같이 생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가스 발전기죠. 가스 발전기. 그러니까 셰일 가스를 가져다가 발전기를 돌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축유를 더 이상 사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제유가가 하락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전력의 주가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료 가격 연동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 가격이라든지 뭐 가스 가격이라든지 재료들이 가격이 오르면은 그것을 가격에 이 연동시키겠다. 가격에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걸 반영하게 되면 한국전력은 적자가 날 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전력이 2018년, 2019년 이렇게 적자를 찍어놨는데, 이제 적자 날 일이 없어지는 법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이제 적자 안 납니다. 적자가 안 나는데, 그러면 갑자기 영업이익이 많아지잖아요. 영업이익이 많아지면 어떻게 조절을 하냐? 한국전력은 영업이익을 줄이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의 자회사에서 많이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이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간전에 팔잖아요. 거기에서 매입 단가를 높게 쳐줘가지고 한국전력이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자회사들이 영업이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앞으로 적절하게 영업이익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유지가 영업이익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영업이익을 자회사로 빼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한국전력의 자회사들도 당연히 찾아보면 좋은 주식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자회사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상장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한마디로 뭐냐면, 한국전력의 적자는 앞으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법이고요. 그리고 그 적자가 생기지 않는 것은 누가 메꿔주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국전력은 이번 법 개편을 통해서 이익을 보상받는 기업이 되었다. 뭐 국가기관 사업이니까 뭐 이익을 보상받아도 뭐 아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런데 덧붙이자면 한전의 적자는 국민이 메우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년에 말입니다.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떠나가게 되고 코로나가 잡히면 소비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할지를 봐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한번 이제 이란이 한 번씩 미국을 자극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움직이는 종목이 있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흥구석유. 국제유가가 지금 반짝반짝 했는데, 국제유가가 50달러를 터치를 하니까는 반짝반짝 한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라크가 아니라 이란이 미국을 자극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이게 이란이 미국을 자극하니까 중동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덜썩덜썩하면서 석유 유통회사가 주가가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란이 미국을 자극을 했습니다만 미국은 그 자극에 응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트럼프 얘기처럼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석유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써 싸워가지고 석유를 지킬 이유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중동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요런 종목들은 국제유가가 뛰면 오르게 되는 것이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지만 그 마이너스는 누가 보존해주게 된다? 설사 그런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국민인 우리가 그 손실을 껴안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이 한마디로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원가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터졌고 미국에서 원유가 발견됐고 중국의 비축유 저장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생산량을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늘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 덕분에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난 틈을 이용해서 이 가격 연동제를 들고 나왔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제 내년에 국제유가가 올라가지고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정부는 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국제유가가 올라서 기름값이 상승한 것이지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맹분이 생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전 이번 전기요금 개편의 취지는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한국전력이 이 법을 통해 이익을 보상받는 기업이 되었고, 그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국민이 되었다는 거니까 한국전력으로서는 빅호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전의 빅호재다. 한전의 빅호재다 이거지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역시나 큰 양봉으로 확 솟구쳤죠. 그럼 저는 오늘 이게 솟구치지 말고요. 슬금슬금 내려오길 바랬습니다. 내려오면 땡큐죠. 큰 그림이 적자 없는 회사로 간다라는데, 그리고, 네, 그 영업이익이 많이 생기면 자회사를 통해서 빼돌리는 것이 뭐 뻔한 얘기들인데, 아주 빅호재였습니다. 이게 지금 추격을 하냐, 내리를 기다리냐, 이런 문제겠죠. 저라면은 뭐, 여기 100만원 사고, 내리는 걸 또 100만원 사고, 이런 전략도 한번 써보겠는데요. 일단, 여기까지가 한국전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차트가 상승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현대건설을 분석해가지고 언제 오르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국전력은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락하는 것을 바닥을 잡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냐면 기관이거나 외인이거나 아주 큰 손이 요걸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시총이 16조 6천억이니까 뭐 개미들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여러분, 제가 현대건설 여러분 제 영상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됐나요? 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늘었죠. 그죠? 늘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종목에 아주 많은 매수세를 유입시키면서 바닥을 잡는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물량을 확보를 해야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로 보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바닥을 잡는 과정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승은, 오늘의 상승은 이 법이 개편될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개편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법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안이 정부에서 말하자면 토론도 거치고 건의도 받고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그 방향대로 나가기 위해서 한참의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한참의 노력을 했을 큰 손들은 안다, 이 얘기죠. 안다, 이 얘기죠. 이 호재가 터질 걸 아는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매집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준비된 차트에 준비된 재료가 만나서 오늘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큰 그림도 뭐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한 1%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주식이고 큰 그림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는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승을 하고, 또 아무리 나쁜 주식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포인트의 매수자를 잡아가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좋은 종목을 골라시면 막 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위치에서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섣부른 추격 매수는 공격 자리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도 살펴보시고 중동사트도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국제유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한국전력의 어떤 그 주가 방향성하고 같은 방향이 나오든지 조금 틀어지네라는 게 나오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차트도 보고 재료도 보고 국제유가도 보고 국제정세도 보고 숲을 보는 제 시각이었습니다. 전부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하고 또 알림 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